마이너스 재벌가의 비밀. 1장. 우연한 만남. 소유는 고급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그날도 최고급 스위트룸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는데. 남자는 잘생기고 품격 있어 보였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다. 아, 청소하시는 분이군요. 계속하세요. 남자는 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소유는 그가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다. 실례지만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소유는 당황했다. 고객이 청소부인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죄송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요. 태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유는 결국 승낙했다. 2장. 신분의 차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태연은 소유에게 정중하게 대했다. 평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작은 식당이라도 차리고 싶거든요. 좋은 꿈이네요. 태연은 소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태연 역시 소유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며칠 후 태연이 소유에게 요리학원을 소개해 주었다. 제가 아는 곳인데 여기서 배워보세요. 하지만 학원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유는 태연의 도움을 받으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태연도 자주 와서 소유가 만든 음식을 맛봐주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3장. 진실의 발견. 한 달 후 소유는 우연히 태연의 정체를 알게 됐다. 호텔에서 일하던 중 직원들이 태연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다. 태연 회장님, 안녕하세요. 소유는 충격을 받았다. 태연이 이 호텔을 소유한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태연을 만났을 때 소유가 따졌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회장님이시면서 저한테 그냥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신분 때문이 아니라 저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용당한 기분이에요. 소유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4장. 어머니의 반대. 태연의 어머니 정희는 아들과 청소부의 만남을 알게 됐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봐. 어머니, 소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하니? 신분이 맞지 않잖아. 정희는 소유를 만나자고 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정희는 소유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 돈을 받고 우리 태연이한테서 떨어져.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얼마면 되겠어? 10억? 20억? 소유는 모욕감을 느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말 우리 태연이와 결혼할 생각이야? 저는 태연 씨와 연락을 끊을게요. 소유는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5장. 이별과 재회. 소유는 태연에게 이별을 고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저는 소유 씨를 사랑해요. 저도 태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태연은 소유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유는 돌아서고 말았다. 1년이 지났다. 소유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태연이 도와준 요리 실력으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이 식당에 나타났다. 잘 지내셨어요? 태연 씨. 음식 맛있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태연은 소유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했다. 저 결혼해요. 태연의 말에 소유는 가슴이 아팠다. 축하해요. 저 결혼해요. 태연의 말에 소유는 가슴이 아팠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 주는 거예요? 소유는 대답할 수 없었다. 6장. 정략 결혼. 태연은 어머니가 정해준 상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됐다. 상대는 같은 재벌가의 딸 수정이었다.
수정은 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유가 있었다. 결혼식 당일 태연은 소유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소유 씨, 제가 결혼해요. 알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었는데. 이미 끝난 일이에요. 행복하세요. 하지만 소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장. 결혼 후의 냉랭함. 결혼 후 태연과 수정의 신혼생활은 차갑기만 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서 해요. 태연은 수정에게 관심이 없었다. 모든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같은 침실을 쓰면서도 마음은 멀었다. 수정은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태연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배워봤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태연은 늘 거리를 두었다. 한편 소유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 손님들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다.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1년 전 태연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일이었다. 어떡하지? 소유는 혼란스러웠다. 태연은 이미 결혼했고 자신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다. 8장. 숨겨진 아이. 소유는 태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10개월 후 소유는 아들을 낳았다. 태연을 닮은 예쁜 아기였다. 우리 준이, 엄마가 잘 키워줄게. 소유는 아이 이름을 준혁이라고 지었다. 한편 태연과 수정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태연이 수정을 멀리하기 때문이었다. 우리 병원 가볼까요?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를 알아봐야죠. 필요 없어요. 태연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수정과의 아이는 더더욱. 시어머니 정희가 압박을 가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이 소식이 없네. 죄송해요, 어머님. 수정이 사과했지만 정희는 며느리를 탓했다.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검사 받아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정이 아니라 태연이었다. 9장. 우연한 재회. 3년 후 태연은 우연히 소유의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다. 유명해진 식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려던 참이었다. 식당에 들어가자 소유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다. 어머, 태연 씨? 소유 씨? 여기서 뭐? 제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연은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혹시 이 아이가? 준혁아, 인사해. 이분은? 소유는 말을 멈췄다.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태연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제 아이인가요?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하셨잖아요. 10장. 복잡한 감정. 태연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소유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서류상 아버지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그날부터 태연은 자주 식당에 왔다. 아들을 보고 싶어서였다. 아빠예요? 준혁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친구셔. 소유가 얼버무렸다. 하지만 준혁이는 태연에게 금세 정이 들었다. 아저씨, 또 오세요? 그래, 꼭 올게. 11장. 수정의 발견. 수정은 남편이 자주 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그냥. 일 때문에. 수정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하게 했다. 남편분이 자주 가시는 곳이 소유라는 여성의 식당입니다. 소유. 수정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결혼 전 태연이 만났던 여자 이름이었다. 그 여자에게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수정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이 사진을 본 수정은 확신했다. 태연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 바람둥이가. 수정은 분노했다. 12장. 폭로와 대결. 수정은 시어머니 정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어머님, 태연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었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정말이야? 사진도 있어요. 태연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정희는 분노로 떨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네. 네, 그 여자 식당에 자주 다니면서 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즉시 태연을 불렀다. 태연아, 당장 집에 와. 집에 온 태연 앞에 소유와 준혁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수정아, 들어봐. 뭘 들어요?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걸 어떻게 들어요? 정희도 나섰다. 이 불효자야. 어떻게 결혼하고도 딴 여자와.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 아니라 범죄야. 당장 그 여자와 관계를 끊어. 13장. 선택의 기로. 태연은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의 압박과 소유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다음 날 태연은 소유에게 갔다. 소유 씨, 제가 결정했어요. 뭘 결정하셨어요? 이혼할 거예요. 소유는 놀랐다. 안 돼요. 저 때문에 가정을 망치면 안 돼요. 이미 망가진 가정이에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유 씨와 준혁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소유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14장. 이혼과 재결합. 태연은 수정과 이혼했다. 수정은 막대한 위자료를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었다. 태연 씨,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정희는 태연과 연을 끊었다. 다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태연은 후회하지 않았다. 소유와 준혁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린 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아빠. 준혁이가 태연을 부르며 달려왔다. 우리 아들, 아빠가 많이 사랑해. 태연은 준혁이를 안아 올렸다. 15장. 해피엔딩. 1년 후 태연과 소유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준혁이도 아빠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혁아. 태연은 호텔 사업을 정리하고 소유의 식당 사업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여러 지점을 둔 성공한 식당 체인이 됐다. 수정은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사랑 없는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았다. 정희도 결국에는 태연을 용서했다. 손자를 보고 싶어서였다. 준혁아,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 준혁이는 정희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구나. 정희는 준혁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태연아, 할머니가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잘 됐으니까. 에필로그 마이너스 3년 후. 소유와 태연은 둘째 아이를 가졌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오빠가 됐어, 준혁아. 정말요? 제가 오빠가 됐어요? 준혁이는 신이 나서 소유의 배를 만졌다. 동생아, 오빠가 많이 사랑해줄게. 태연은 소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랑해요, 소유씨. 저도 사랑해요. 둘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해피엔딩을 맞았다. 신분의 차이도 가족의 반대도 모든 것을 극복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식당은 더욱 번창했고 가족은 행복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곧 태어날 딸도 기다려지고 있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이제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석양이 지는 집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소유, 태헌, 준혁이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가난한 청소부였던 소유가 재벌 회장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결말은 아름다웠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마이너스 며느리의 사생활. 1장.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혜진은 3년째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순자의 까다로운 요구도 웃으며 들어주고 남편 상우의 무관심도 참아내며 살고 있었다. 혜진아, 오늘 상우 아버지 제사 준비 다 했지? 네, 어머님. 모든 음식 준비 완료했어요. 김치는 우리 집 김치 쓴 거지? 시중에서 파는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물론이에요. 직접 담근 김치 썼습니다. 혜진은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는데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잔소리만 들어야 했다. 남편 상우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다. 여보, 제사 준비 도와줄래요? 당신이 다 잘하는데 내가 뭘 도와. 그냥 당신이 해. 혜진은 한숨을 삼켰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상우가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날 밤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혜진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2장. 우연한 만남. 다음 날 혜진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준 긴 목록을 보며 하나씩 카트에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혜진 씨 맞죠? 뒤돌아보니 대학 동기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이?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다. 맞아요. 몇 년 만이지?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응, 3년 전에. 민준은 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대학 때와 달리 생기가 없어 보였다. 행복해 보이네요. 혜진은 억지로 웃었다. 당연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저는 아직 총각이에요. 일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까. 민준은 의사가 됐다고 했다. 대학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꿈을 이룬 것 같았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혜진은 망설였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하라고 했는데. 미안해. 집에 가야 해서. 아, 그럼 다음에 연락처 주세요. 가끔 안부라도 물어볼게요. 혜진은 번호를 주었다. 민준과 헤어진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다. 3장. 금지된 감정. 며칠 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혜진 씨, 오늘 병원 근처에서 점심 드실래요? 맛있는 식당 알거든요. 혜진은 잠시 고민했다. 상우는 출장 중이고 시어머니도 친구 만나러 나갔다. 좋아요. 시간 괜찮아요. 식당에서 만난 민주는 더욱 멋있어 보였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 왠지 신뢰감을 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다는 게 행복하다는 뜻이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주는 혜진의 표정을 읽었다.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따뜻한 말에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4장. 점점 깊어지는 관계. 그 후로 혜진과 민준은 자주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가벼운 점심 식사였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혜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시고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면 왜 참아요? 이혼할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민주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돼요. 혜진은 민준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다. 얼마나 오래 이런 따뜻함을 그리워했던가. 민준아. 네.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둘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5장. 첫 번째 선을 넘다. 한 달 후 민준이 혜진에게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요? 스트레스 풀어야죠. 혜진은 망설였다. 상우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결국 혜진은 민준과 함께 바다로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연애할 때는 상우가 그렇게 다정했는데.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혜진을 품에 안았다. 울지 말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혜진은 민준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6장. 죄책감과 배신감.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지울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가니 상우가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만났어. 그래? 밥은 했어? 상우는 혜진이 어디 갔는지보다 밥을 차려줄지가 더 관심사였다. 혜진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우리 때인 것 같아요. 7장. 시어머니의 의심. 시어머니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눈치챘다. 혜진아,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나? 혜진은 긴장했다.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순자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요즘 외출도 자주 하고 혹시 이상한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지?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순자의 경고에 혜진은 등골이 서늘했다. 8장. 감시의 시작. 순자는 혜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혜진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캐묻고 심지어 뒤를 따라가기도 했다. 어느 날 혜진이 민준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을 때 순자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저게 뭐야? 남자랑 그렇게 친밀하게. 순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혜진과 민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이 불륜녀를 내가 가만 안 둔다. 순자는 즉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당장 집에 와봐. 혜진이 일이 생겼어. 뭔 일이에요? 전화로 말 못해. 당장 와. 9장. 폭풍전이야?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혜진과 민준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뭐야?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와이프가 바람 피우고 있어. 저 남자랑 몇 달째 만나고 있더라. 말도 안 돼. 혜진이가 그럴 리 없어. 사진이 증거잖아. 그리고 오늘도 저 남자랑 만나고 있을걸? 상우는 분노로 떨기 시작했다. 어디서 만나는데? 카페야. 빨리 가서 현장을 잡아봐. 상우는 차를 몰고 카페로 향했다. 10장. 현장에서 잡히다. 혜진과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혜진 씨, 이번 주말에 제 병원 동료들 만나볼래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우가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혜진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데 남편이 왜 오면 안 돼?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다. 혜진은 창피함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하얗게 됐다. 민준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혜진 씨를. 닥쳐. 너 누구야? 저는 혜진 씨 대학 동기. 상우는 민준의 말을 끊고 혜진에게 소리쳤다. 집에 가자. 지금 당장. 11장. 폭력의 시작. 집에 돌아온 상우는 혜진에게 화를 냈다. 몇 달 동안 나를 속였어? 여보, 들어봐. 우리는 그냥 손잡고 있었는데 그냥이야? 상우는 혜진의 뺨을 때렸다. 아,
혜진은 바닥에 넘어졌다. 감히 나를 배신해? 3년 동안 키워준 게 이거야? 순자도 나서서 혜진을 욕했다. 이 불륜녀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님, 제발 들어보세요. 뭘 들어? 증거가 다 있는데. 상우는 계속해서 혜진을 때렸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12장. 탈출과 새로운 시작. 그날 밤 혜진은 몰래 집을 나왔다. 상우와 순자가 잠든 사이에 간단한 집만 챙겨서 도망쳤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남편이 우리 만나는 거 알았어. 저 때리고 이혼하자고 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민준은 혜진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일단 여기서 쉬어요.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어요. 민준은 의사답게 혜진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줬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죠. 가정폭력도 당했으니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의 따뜻한 말에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13장. 법정 공방.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상우 측에서는 혜진의 불륜을 문제 삼았지만 혜진 측에서는 가정폭력과 남편의 무관심을 근거로 맞섰다. 피고는 3년간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시부모 봉양을 모두 원고에게 떠맡기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상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원고는 혼외 정사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원인입니다. 그 혼외 정사라는 것도 피고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폭력이 원인입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14장. 시어머니의 변심. 법정에서 순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모두들 순자가 아들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증언을 했다. 사실 혜진이가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상우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혜진이한테 너무 심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고생을 다 혼자 했어. 그래도 바람 피운 건 그건 너 때문이야. 네가 혜진이한테 관심이라도 가져줬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야. 순자의 증언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장. 이혼 성립. 결국 법원은 혜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으므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혜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게 됐다. 법정을 나오며 상우가 혜진에게 다가왔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혜진은 돌아서서 민준에게로 갔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축하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16장. 새로운 가족. 1년 후 혜진과 민준은 결혼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저도요. 평생 혜진 씨를 사랑할게요. 순자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복해줬다. 혜진아, 행복해야 해. 그리고 미안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상우는 오지 않았다. 아직도 혜진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17장. 행복한 결말. 결혼 후 혜진은 민준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오늘 수술 일정 어떻게 되죠? 간호사님, 사적인 관계로 부르면 안 돼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두 사람은 일할 때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 후 혜진이 임신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정말 기뻐요. 민준은 혜진을 안아들었다.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에필로그. 3년 후 혜진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곧 와. 아빠가 환자들 보고 있어.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우리 아빠 왔어요. 아이들이 달려가서 민준을 안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매일이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다. 혜진은 과거의 힘든 시절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불륜과 이혼까지. 모든 것이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다. 사랑해요, 민준 씨. 저도 사랑해요, 혜진 씨.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혜진의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있었다. 상우는 가끔 혜진의 소식을 듣곤 했다.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에 복잡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아픔과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밑거름이었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을 수 있었다. 며느리로서의 힘든 사생활은 끝났고 이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